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양 지수 모두 하락 중에 있는데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2.8%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역 관련 이슈가 있을 텐데 일단 국내 증시는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했죠. 어제 이제 그 반도체 업종, 미국 반도체 업종이 안 좋았지만 이게 그 샌디스크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크게 하락을 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 빠르게 물량이 들어오면서 일부 반등을 시도를 했거든요. 왜냐면 실망스러웠던 가이던스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선 반영되었다. 왜냐면 반도체 지수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반도체 지수를 보면 그동안 하락한 게 많았기 때문에 왜냐면 7월 내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 반영이 된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반도체 업종이 플러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역시 초반에는 그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반등했죠. 반등했지만 곧바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요일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 뉴욕 증시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슈를 반영했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 역시 완벽히 무시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은 이제 이란이 선별을 해가지고 통과할지 못할지, 그리고 특히 미국이나 이스라엘 선박 같은 경우에는 통과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겠다, 이러한 이슈들을 이러한 뉴스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유가는 결국에는 오르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연준 이사가 그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국채금리, 미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도 증시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2천억 각각 그 코스피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거의 2천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수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휴가잖아요. 휴가철이다 보니까 이제 수급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급에 조금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매수 심리가 조금 많이 둔화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거래는 엄청나게 낮았죠. 이렇게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들어 올리려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번 주부터는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거래하는 참여자들이 적으면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코스닥은 반대로 지금 최근 반등을 기점으로 조금이나마 살짝 그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같이 두들겨 맞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코스닥이 조금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은 아무래도 그동안 그 4거래일 연속, 5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그 부분이 그 차익 실현 빌미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버티니까 한 번 슈팅이 더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레버리지 청산이 거의 끝 마무리다. 그리고 이제 콜옵션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러면 매수 우위인 시장은 당연히 가격도 상승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 반도체 지수도 낙폭을 꺾고 이제 반등으로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증시는 걱정이 조금 사그라진 게 아닌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불안 요소는 있지만 그 부분도 선 반영되었다라고 보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우리 증시보다 강한 모습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9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를 앞두고 지금 무역, 그러니까
AI하고 로봇 무역 갈등은 18년도부터 계속했죠. 근데 이거 말고도 AI랑 로봇 산업에 대한 그 신규 신사업에 대한 분쟁이 다시 심화되는 모습이에요. 분쟁이 심화되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AI하고 로봇은 향후 패권을 누가 갖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I 산업이랑 로봇 산업은 결국 버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역도 어느 정도는 단절되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은 아예 이제 중국산 제품을 못 들여오게 하는 규제 법안들을 하나둘씩 마련하고 있고, 중국 역시 이제 드론이랑 관련 기술들을 이제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은 서로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AI 산업까지 들어가는 거죠. 무역 전쟁은 이제 18년부터 지속됐다 치면은 이제부터는 AI 산업에 대한 패권 전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반도체가 반등한 이유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반도체하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결국에는 최종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인 흔들림은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을 할 거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란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글이 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채권을 또 추가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36조 원,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36조 원인데 여기 달러로 하면 250억 달러를 추가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몰린 달러가 1000억 달러가 넘어요. 1150억 달러가 주문이 들어왔고요.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 AI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뷰는 맞아요. 말씀드렸죠. 지금 변동성은 단기 변동성이고 결국엔 AI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AI 기업 적으로 정부가 투자를 하고, 정부가 패권 전쟁을 하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지금 이미 국가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딜레이가 되지만, 그래서 기업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그 뒤를 정부가 받쳐줄 거예요. 이제 정부가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미국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근데 결국 이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아무도 안 사잖아요. 아니면은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도 수요가 줄어들면은 조달하는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채권 가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국채를 매도할 수 없게 일본 엔화를 방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맞물려 있다. 이 모든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는 다 AI 산업을 먹기 위해서 국가가 이 AI 산업에 지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 기업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도태되는 기업은 죽게 되겠죠. 하지만 도태되지 않고 관련 산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기업들은 결국 최종 단계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 역시 AI에 투자를 하려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 부분이 AI 로봇에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종 단계는 피지컬 AI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랑 로봇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봇 산업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를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 그리고 이제 연내 1년에 1000대씩 보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시 AI 산업에 한 발 걸치고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관련 기업들은 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역시 로봇에 사활 걸고 있는 기업이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피지컬 AI를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딱 두 개예요. 이거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죠. 왜냐면 여기 그 현대 모비스도 있죠. 그러니까 AI 자율주행 플러스 로봇 같이 하는 기업은 딱 두 개예요. 현대하고 테슬라 이 두 개밖에 없죠. 그 토요타 같은 경우에 자동차는 잘 팔고 있지만 아직까지 로봇 관련 쪽 그 뚜렷이 부각되는 부분 없죠.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 자동차 기업들 역시 로봇에서 뭐 난다긴다 하는 기업들 없어요. 이름이 제일 많이 알려진 데는 테슬라고 현대차예요. 그래서 나중에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은 현대차가 AI를 어떻게 그 개발하냐에 따라서 따라갈 수도 있고 못 따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능성이 높은 건 현대차라고 보여져. AI 쪽에서 LG도 많은 돈을 쏟고 있고 성과도 좋고 네이버도 꽤나 괜찮은 LLM 모델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걔네들은 그 LG는 뭔가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 모두를 갖고 있는 현대차가 나중에는 주가가 크게 그 주목받지 않을까. 아마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앞으로의 향후 10년에 현대차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로봇이 강했던 이유는 로봇 관련 이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2차 전지 이슈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보다 저는 2차 전지는 어쨌든 이게 단발성 이슈에 따라서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미래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로봇 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로봇 관련 이슈들이 많아서 오늘 로봇 관련 이슈들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런 상황이지만 로봇 관련 쪽으로는 이미 제가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클로봇 같은 것도 그 영상도 찍고 그 채널에서 안내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뉴로메카라든지 아니면 에블리봇 같은 것들, 에블리봇도 한번 여기 15,000원 지키면 더 펌핑 될 것 같고, 뉴로메카는 최근에 죽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지수가 안 좋으니까 만약에 지수 회복할 때 2만원 회복시켜 준다. 그럼 그때부터 N자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얘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로봇 관련주는 오늘의 메인으로 보던 건 아니고 오늘은 화장품을 보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LG 생활건강입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분기 부진은 1분기 색조 브랜드 TC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혔었는데 이게 이제 2분기부터는 뷰티 부문 그 적자 부문을 정리를 하니까 이제는 흑자로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수급이 꽤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구간 32만원 구간 2만원 구간의 박스 라인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32에서 34만원 정도 되죠. 이 박스 라인을 돌파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지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왜냐면 바닥에서부터 거래가 이렇게 짱짱하게 들어오는 기업들, 주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 채널을 그려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크게 보면 얘는 컵앤핸들이에요. 컵앤핸들, 여기서 한 번에 돌파할 수도 있고 꺾인다 해도 그 두 번째 바닥 잡고 이 컵 구간 그 상단 라인을 매물을 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돌파 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딱 이게 이 구간이 돌파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한번 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녀공장입니다. 마녀공장 역시 화장품 관련 쪽인데 얘네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대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해요. 특히 누적 판매량 2,200만 병이 넘어선 대표 클렌징 제품을 보유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국가별 맞춤 전략을 통해서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확대하는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과거는 있고 이제는 이 박스 라인, 이것도 컵앤핸들 구간이죠. 두 번째 바닥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구간만 보면은 상승 삼각 수렴이고요.
상승 삼각 수렴이고요. 길게 보면은 컵 앤 핸들, 컵 구간에다가 이제 핸들 구간까지 만드는 그 라인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18,000원만 넘어가면은 이제부터는 시작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마녀공장이에요. 왜냐면 과거에 거래량들을 씹어먹는 이러한 거래가 나왔다라는 거는 한 번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거를 채널에 그 언제지? 7월 9일날 이때 말씀 안내를 드렸거든요. 이때 했는데 그때까지는 안 좋았어요. 하지만 다시 컵 만들고 핸들 구간 완벽하게 만들고 삼각수렴까지 만들면서 돌파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패턴이 한번 쉬어간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거래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종목들은 그 흐름, 이제 코스닥이 안 좋잖아요. 코스닥이 안 좋았는데 안 좋았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코스닥이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누구보다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늘 8월 7일 오늘이죠. 오늘 7시 49분에 안내해드린 종목이고요. 물론 LG생활건강만 조금 올랐을 뿐이고 마녀공장은 부진한 모습이지만 한번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 이때 7월 9일날 이미 안내했죠. 이미 이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보면서 채널에 피드백을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우성 머티리얼즈인데 얘네들은 되게 특이한 게 사업을 다각화한다고 해요. 얘네들이 기존에 그 국내 유일의 히토류 가공 업체에서 이제는 항공우주, 방산, 원자력, 반도체랑 AI, 로보틱스까지 이 관련 쪽으로 그 특수합금 소재 기업으로 사업 구조를 완벽히 전환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바닥에서 역시나 물량 소화하면서 반등 추세를 전환 중에 있죠. 만약에 3,500 구간만 여기를 돌파하고 소화하잖아요. 그럼 눌린다 하더라도 그 다음 4,000에서 4,500원 구간 이 라인이 그 다음 매물 구간이 아마 그 예상 저항 구간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으로부터 대충 4,000원까지만 하더라도 20% 기대 수익이고요. 4,500원까지 하면 35% 정도, 30% 그 이상을 기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는 3,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깨진다 하더라도 물량 소화하면서 1차 목표인 4,000원까지는 찍으러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채널에 안내해드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 관련 종목들 영상으로 찍기 전에 미리 채널에 언급드리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보다 빠르게 안내를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채널에 입장하실 수 있는 이 전화번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화번호에 문자 하나 보내시면은 채널에 입장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따 오후에 새로운 기사거리하고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